안녕하세요. 금일은 대형 컨테이너 선사의 선박 발주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해운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선종은 컨테이너 운반선입니다. 선사 규모에서 전 세계 2위 해운사인 머스크는 신규 선박 발주 조선소를 최종 확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뉴타임즈조선의 18,600TU급 대형 컨테이너선 8척을 발주했다는 소식입니다. 과거 메탄올 추진선만을 고집하며 탈탄소의 선두에 섰던 머스크가 왜 갑자기 렌지선으로 선회했는지, 그리고 왜 한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했는지, 오늘 그 이면의 날카로운 분석을 시작합니다. 이번 선박 발주에 있어 척당 계약가는 약 1억 9,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00억 원 수준입니다. 총 8척이니 무려 2조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업계 소식지인 트레이드윈즈나 스플래시 247분의 데이터를 보면 이 가격은 한국 조선소의 견적인 2억 1천만 달러에서 2억 2천만 달러보다 척당 최대 3천만 달러 이상 저렴합니다. 8척 전체로 보면 머스크는 중국을 선택함으로써 약 3,2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초기 비용을 아낀 셈입니다. 실제 가격 정보는 계약 사양 및 여러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대략적인 가격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발주 선박의 특징을 보면 새로운 컨테이너선의 설계는 이전보다 더 컴팩트해졌으며 길이 366m, 폭 58.6m로 컨테이너선의 최대 허용 길이인 400m보다 낮습니다. 머스크 함대에서 가장 큰 함선들은 2012년부터 2019년 사이에 건조된 이른바 트리플 2급에 속하며 31척의 선박은 길이 399m이며 2세대 이후 거의 26,600TU의 수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로 유럽과 아시아 사이를 항해합니다. 머스크는 이번 발주 선박들이 기존 초저항유 연료와 액화천연가스, 렌지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연료 엔진을 장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2위 해운사인 머스크는 세계 컨테이너 선사 중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총 선봉량은 462만 8,168TU, 729척이며 선사 자체 보유의 선봉량은 282만 743TU, 347척입니다. 또한 용선하여 운용하고 있는 선봉량은 180만 7,425TU, 382척이며 신조로 발주한 규모는 119만 295TU, 87척입니다. 그럼 머스크 선사가 한국이 아닌 중국을 선택한 더 결정적인 이유 중 첫째는 슬롯, 즉 건조 공간의 부족입니다. 현재 한국의 HD현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대형 3사는 이미 2028년까지의 일감이 꽉 차 있습니다. 머스크가 원하는 2029년 인도 시기를 맞추려면 한국 조선소들은 기존의 고수익 렌지 운반선 물량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고스란히 성가 프리미엄으로 붙게 된 것일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공격적인 설비 확장으로 2029년 인도 물량을 수용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술 격차의 축소입니다. 과거엔 중국 배는 싸구려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계약을 맺은 뉴타임즈조선은 이미 수많은 렌지 이중연료 선박을 성공적으로 인도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조선소들도 렌지 엔진 탑재 기술과 화물창 기술에서 한국을 턱 밑까지 추격했습니다. 머스크 입장에서는 한국의 최고급 기술력이 주는 성능보다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적정 가격과 확실한 납기가 더 매력적이었던 것입니다. 머스크 선사는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선박에서 렌지 이중연료 추진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에는 메탄올은 연료 수급이 어렵고 비용이 너무 높다는 현실적 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머스크는 현실적인 대안인 렌지로 선회했고 이 과정에서 굳이 고가의 메탄올 기술력을 가진 한국 조선소에 목맬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파격적인 선박 금융 패키지도 머스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낮은 금리와 높은 대출 비율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선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일 것입니다. 이번 머스크의 중국 발주는 한국조선의 위기라기보다는
해운 시장의 냉혹한 실리주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가격 차이는 과거 30%에서 이제 10-15% 수준으로 좁혀졌지만 그 좁혀진 격차만큼 중국의 신뢰도가 올라갔다는 점이 우리에겐 더 큰 숙제입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제 기술력 하나만으로 승부하는 시대를 넘어 어떻게 하면 원가 경쟁력과 유연한 공급 능력을 동시에 확보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 다른 시장의 영향도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건조 및 국적 선박에 대한 입항료 부과 정책이 1년 유예된 것과 함께 중국 건조 선박의 성가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낮아 미국 입항료부과 금액을 상쇄하고도 남는 금액인 것입니다. 또한 선박의 효율적인 배치인 중국 건조 선박은 미국이 아닌 다른 항로에 배치, 한국 등과 같은 국가에서 건조한 선박은 미국 항로의 배치로 입항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익히 파악한 유럽 선사들이 중국으로 선박 발주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및 하반기 다가오는 입항료 유예 종료 시점에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